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황우석 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2021년 ICT 컴플렉스 모의 IR 피칭 대회를 위해서 지금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를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좀 많이 떨리실 텐데 준비도 되셨나요? 첫 번째 팀. 첫 번째 팀 준비 잘 되셨어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표 자료 준비되셨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평가위원분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입니다. 오늘 좀 많은 팀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총 9개 팀이긴 한데 시간 준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자를 위한 와이어프레임 툴 썬더를 만들고 있는 얼리버드 대표 손지민입니다. 앞서 보시는 화면에서 디벨로퍼, 플래너, 디자이너 간의 툴이 모두 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현재 기획 시장의 모습인데요. 현재 디자이너, 기획자를 제외하고도 꽤 많은 툴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툴들은 UI, UX에 특화된 툴이며 기획적인 영역에서는 특화되지 않은 툴들만 기획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대형마트를 가면은 장바구니를 빌리고 상품을 구매하기까지의 모든 전 과정이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도구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는 12,000년 전부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 꽤 많은 발전들을 거쳐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급속도로 발전된 도구 역사와 달리 현재 기획 도구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저희 초기 웹이 나올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문제인식인데요. 저희가 기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총 3가지 이상의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와이어프레임, 스케치를 하는 과정인데요.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와이어프레임의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고, 도큐먼트 기능 명세서 단계에서도 또 하나의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팀원 간의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간 또한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 와이어프레임과 도큐먼트, 팀원 간의 공유를 한 건물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일단 저희 시장 규모입니다. 저희는 전체 시장을 일단 글로벌 사스 시장으로 잡았고요. 연간 성장률은 12.5%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유효 시장은 글로벌 팀 혐오 소프트웨어 시장으로서 연간 성장률 13.2%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시장을 타겟팅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글로벌 UX UI 시장으로 현재 수익 시장을 타겟팅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툴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되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저희 툴의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저희는 그동안은 없었던 리얼타임 와이어프레임 툴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저희 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얼타임을 통해서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직군, 그 어떤 직군이라도 협업이 가능하며 기존 와이어프레임과 문서가 따로 존재하였다면 저희는 그 부분을 한 툴에서, 한 도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툴의 조금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저희 툴을 보시면 왼쪽에 저희는 페이지랑 컴포넌트, 레이어, 그 다음 스크린 등 같은 기능들 현재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저희가 기능 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트는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엑셀 같은 다른 확장자들로 엑스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툴과 다른 점은 저희는 기존에 존재하는 도구는 다른 확장자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그마, 스케치 등 현재 2가지의 확장자를 지원을 하고 있고 어도비 엑스디는 현재 컨버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 모델 또한 구축 중이며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프로그램 내에서 모든 확장자를 90% 정도 확장자를 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저희는 수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는 이미 글로벌 사스 기업으로부터 검증받은 프리미엄 구독 모델을 사용해서 높은 수익률과 전환율을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3가지 플랜으로 현재 기능에 대한 차별점을 주었고 저희는 2022년까지 매출 1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경쟁사가 이제 딱 한 곳이 있는데 이제 저희보다 이제 기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통틀어 저희가 가격적으로 우월함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가설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100명 정도의 베타 테스터를 모집해서 저희가 가설 검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베타 테스터의 이제 결과에 따르면 단 한 명만이 필요하지 않음에 투표를 해주셨고 나머지 99명은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추후 계획인데요. 저희는 추후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스케치에서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기존에는 이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이동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 저희가 핸드폰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 그 실질적인 그 데이터가 표본 대상이 대략 몇 명 정도 됐어요? 네. 몇 명 정도? 몇 만족도 조사했을 때. 네. 만족도 조사했을 때 저희가 이제 100명 정도의 베타 테스터를 이제 기준으로 저희가 그 100명의 인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돌렸고요. 이제 그 베타 테스터 인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 직군에 있는 3년차부터 5년차, 개발자 직군 2년차부터 5년차, 다양한 이제 연차별로 이제 저희가 현직에 계신 분들을 모집함으로써 가설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타겟을 설문조사했을 때 그 타겟이 대략적으로 뭐 나이로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이대로요? 네, 나이. 일단은 저희 툴은 나이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제 기획자가 신입이 됐든 기획자가 시니어가 됐든 저희 툴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저희는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데이터 숫자가 이제 100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별이라든지 이제 나이라든지 그 고객 만족도라는 것은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타깃을 정하려면 나중에 뭐 이제 전체 뭐 타깃이 딱 정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통일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혹시 경쟁사 비교 분석해서 우리 지금 발표하신 사장님 쪽에 어떤 우위라든지 그런 내용들 좀 없어요? 일단은 경쟁사 대비해 저희가 기능이 조금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라는 이제 기능과 이제 저희가 와이어 프레임과 이제 기존의 문서 작업을 따로 했어야 됐다면 저희 툴을 사용함으로써 저희는 이런 와이어 프레임과 문서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이점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추후에 이제 향후 방향으로 소개드렸던 인공지능 모델이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기획자분들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저희가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상 제가 궁금한 거는 요 개발 전체적인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앱과 앱을 같이 구동하겠다고 했는데 그 우리 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 플랜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MVP 개발은 모두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클로즈 베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5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해서 저희가 2차 클로즈 베타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에 이제 2022년 첫 서비스를 이제 릴리즈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향후 방향에 있었던 인공지능 모델과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이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분히 저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인가요? 개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보면 되게 그 고단위의 개발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MVP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고 실제로 이제 PC 기반의 노트북으로 지금 구현된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웹 방식일 것 같고요. 근데 앱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구현이 돼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저 서비스 일정이 너무 빠를 것 같다라는 그 의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이미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미 개발된 화면이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레이어랑 캔버스, 그다음 시트까지 저희가 현재 개발이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방향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인공지능 모델은 저희가 한 반년 정도로 이제 기간을 잡아두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특성상 이제 저희는 뷰어 정도만 이제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조금 더 단축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아까 경쟁사 이렇게 비교해 놓으신 거 있으신데 그 UX핀이 경쟁사의 기획 관련 프로그램인가요? 네? UX핀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사스사의 기획 관련 프로그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UX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으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앱으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UX핀 같은 경우에 대표님 프로그램 대비해서 최소 5배에서 그 똑같은 기능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 5배에서 10배 차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UX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UX핀에 대한 이제 매출 규모는 자세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사스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임밸류로 1조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인정받은 상태고요. 앞으로도의 이제 사스 시장에 대해서 규모는 계속 성장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UX핀에 대한 매출 관련한 그런 지표 같은 경우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 유얼 트레일러, 당신이 원하는 캠핑카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트레일러 대여 어플 개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는 픽트팀의 발표자 주동혁입니다. 저희 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팀 소개, 프로젝트 소개, 진행 상황, 또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3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김성영님이 백엔드 개발, 기획, 법안 탐색을 담당하였고 김정희님이 프론트엔드 개발과 디자인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도로에서 한 번쯤은 카라반을 끌고 다니는 차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캠핑 문화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캠핑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캠핑카 시장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캠핑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캠핑카 등록 수는 매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19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캠핑카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카라반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그 평균 가격은 무려 4,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카라반을 실제 사용자들은 얼마나 이용할까요? 국내 최대 캠핑 커뮤니티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달 평균 사용일수는 4.7일, 즉 5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달에 25일 이상이 주차장에서 방치되고 있는 셈이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캠핑카 소유주들은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원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금 장기 주차를 요하고 2자리 이상을 차지하는 캠핑 트레일러의 특성상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그 사용료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 팀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라반 소유자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카라반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접근성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캠핑카를 위한 토탈 솔루션, 캠핑 소유자와 대여 희망자를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 픽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픽트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픽트 소유자는 픽트 파트너스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지정된 주차장에 유료 주차를 하면 매월 카라반 이용 예정일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남는 기간에 대여를 통해 수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여 희망자는 픽트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트레일러 운전면허 심사를 과정을 거쳐서 가까운 시효존을 확인한 다음에 카라반을 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는 시효존을 통해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라반 대여를 통해 주차 비용은 물론 부가적인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가 아니므로 혹시 모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대여 희망자는 비싼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카라반을 체험할 수 있으며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사진 및 후기를 통해 사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수익 구조와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첫 번째로
주차 장소 확보만으로도 주차료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카라반 대여에 따른 수수료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카라반 접근 문턱을 낮춰서 자연스럽게 시장 및 시장 규모와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카라반 견인을 위한 차량 대여 같은 서비스로 추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카라반 소유자와 대여 희망자를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 설계, 요구사항 기술서 작성,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설계를 마쳤고요. 프로젝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노드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 서버에서는 몽고DB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뿌려주게 됩니다. 배포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저희 기능은 일단 JWT 인증에서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하였고 몽고DB와 REST API를 통해 차량 등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소켓을 통해서 채팅 기능을 구현하였고 지오스페셜 인덱스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대여점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클로버 OCR을 통해서 운전면허 인식 기능을 활용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저희는 AR을 활용하여서 주변 캠핑카의 이미지를 좀 더 사실성 있게 보여줌으로써 캠핑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캠핑 트레일러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판단하여서 초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캠핑 유튜버나 커뮤니티를 통해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트레일러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 프로토타입 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는 캠핑카의 모든 것 픽트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이제 발표해 주신 그 아이디어는 캠핑카에 대한 주차 문제로 인해서 그 캠핑카의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개발을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캠핑카 카라반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를 하고 사용 일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방치하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 카라반이 방치하고 있는 시간을 대여를 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수익도 얻게 되고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카라반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그 카라반을 대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소비자들에게 캠핑카를 정박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제공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그냥 서비스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사업성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주차 문제 해결 부분도 중요시 돼야 될 부분이지만 아울러서 그걸 대여한 대여자 입장에서 캠핑할 수 있는 이 장소 제공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고려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그다음에 또 사업성과 좀 더 연결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대여자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이거를 이제 대여받는 사람 간의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제약사항들 같은 건 없나요? 사실 저희가 해당 관련 법안을 탐색하던 도중에 일단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캠핑 트레일러를 숙박시설로 봐야 할 것인가 차량으로 봐야 할 것인가였는데요. 일단은 캠핑 트레일러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특수 목적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수 목적 차량 사실 대여가 지금은 법에 규제가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2021년 6월에 박상혁 의원이 캠핑카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제 또 트레일러 대여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념으로서는 렌트의 개념밖에는 지금 전혀 지금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관련 법이 언제 통과가 될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통과가 될지, 아니 그 루트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 쪽으로 빨리 돌아서서 이 동종의 업적을 같이 하는 스타트업과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을지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앞으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은 저희가 익히 말했던 타다나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무산되었던 스타트업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질문이고 약간 조언인데요. 이 유사 서비스나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한 점이 있고요. 왜 그러면 법적으로 이 부분이 렌트카 형태로 해서 대여 형식으로 해서 진행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도 그쪽은 예시를 들면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주차장에 캠핑카를 파킹해놓고 거기서 픽업하는 모델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단순히 트레일러인지 아니면 캠핑카 자체를 같이 하실 건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먼저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렌트카뿐이 안 되기 때문에 렌트카는 일정 규모의 그 자동차 대수를 또 보유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좀 검토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또 이제 조언을 해주신 그 부분하고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고스트패스 대표 이성관입니다. 네, 고스트패스는 생체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바이오 본인 확인, 결제, 통합 솔루션 스타트업입니다. 기술 보증기금 프론티어 벤처 선정, 팁스 운영사인 액터너랩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 팁스 추천 기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얼굴 인식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얼굴 인식 결제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널리 보급,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체 정보가 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이곳저곳 중앙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유출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소중한 생체 정보가 중국이나 피싱 범죄 조직에게 팔려나가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결제는 어떨까요? 앱을 실행하고 리더기에 스캔해야 하는 등 실물 신용카드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한 결제 과정은 차세대 결제 솔루션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감염병 리스크를 최소화한 언택트 페이먼트 결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접촉 결제 방식에 대한 니즈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결제 방식에 대한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플랫폼 등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고스트패스의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인증, 결제, 디바이스 리스, 이것은 각각의 플랫폼이 아닙니다.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고스트패스는 본인 인증과 결제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그 어떤 한계 없이 디바이스 리스 핸즈프리를 실현합니다. 첫째, 가맹점 디바이스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얼굴을 센싱합니다. 둘째, 이렇게 감지된 얼굴 벡터 데이터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어 확인되며, 셋째, 얼굴 벡터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본인 인증 및 결제가 진행됩니다. 고스트패스의 혁신적 차별적 경쟁력은 가맹점 디바이스에 센싱된 생체에 대한 벡터 데이터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인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체 정보 주권은 온전히 사용자에게 있으며 동시에 디바이스 리스 핸즈프리를 실현합니다. 글로벌 비대면 결제 시장은 약 1,300조 원에 이르며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약 1.7배의 유저 수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유저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스트패스는 현재 개인정보 주권주의 솔루션을 탑재한 태블릿 키오스크 포스 KDS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완전 비대면 주문 결제 환경을 제공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인적, 물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스트패스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을 위해 SK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스트패스는 태블릿 기반의 플랫폼,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드를 통해 모든
인프라를 한계 없이 무한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고스패스 B2C 고트마켓은 레스토랑 기타 소상공인, 오프라인 및 비대면 결제 시장을 주 타켓으로 결제 플랫폼을 공급할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 네스트 10기 선정으로 N15 파트너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예정이며 B2B 시장은 고객사 니즈에 맞춘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KS넷, 스마트로, 전자금융기업과 무인 편의점, 정유기업, 호텔 등 자사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협의 및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일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안면인식 결제 수수료를 피지사와 분배하는 방식, 그 다음에 퍼스널 인포메이션 서브런트 AI를 통한 B2B, B2G, 스코라인센스가 주요 수익 모델입니다. 저희는 2022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3년 BP를 넘어 2024년에는 해외 진출과 AI 원천 기술까지 확보하여 폭발적이고 연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해당 사업을 위한 국내외 핵심 C레벨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권준영 부대표, 그 다음에 김창석 CTO를 필두로 AI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인재들과 더불어 저희 플랜을 현실로 이루어 나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 특허 등록 8건, 글로벌 지재권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미국, 우크라이나는 등록되었으며 더 강력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CA 출원, CIP 출원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시드 라운드 투자 유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앵커 투자사는 확정된 상태이고요. 제다이 벤처스,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팁스, 그 다음에 코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현재 투심이 다 진행될 예정이어서 12월 이전에 클로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사용의 편리성, 개인정보 침해 후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고스패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간편인증 결제 세상 고스패스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이라든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필요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놓고 인증하는 방식하고 개인 핸드폰에 넣어서 인증하는 방식하고에 대한 이 장단점이 잘 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혹시 특허로 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곳을 서버나 클라우드라고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데이터라고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저 문을 통해서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다 리소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트래픽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보안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버하고 클라우드는 계속 증설을 해야 되죠. 하지만 고스트패스는 이 공간에 데이터가 하나만 있고요. 저 문을 통해서 데이터가 하나만 들어오는 1대1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에서 굉장히 우수하고요. 리소스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안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막강한 서버나 클라우드만큼의 보안 강력함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두고 와도 되고 가방에 있더라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본인 인증도 할 수 있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저희가 처음으로 이게 나온 기술이어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뭐 알체라 하면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최초 상장한 회사거든요. 안면식 알고리즘 회사인데요. 알체라에서도 이제 저희 기술을 보고 자괴감이 든다고 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분들도 고정관념 자체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기술이어서 이해를 잘 못하세요. 보면 스마트폰 안에서 지금 인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지 않는 겁니다. 특정 키오스크,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만 있는 어떤 디바이스에서 얼굴 데이터를 뽑아가고요.
이 데이터는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합니다. 아, 스마트폰에는 아, 미리 네. 아면 데이터나 네, 이해했습니다. 또는 음성, 뭐 지문, 아면 데이터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몸과 관련된 어떤 생체 데이터를 저장을 미리 해놓고 그 데이터를 카메라나 마이크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보냅니다. 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일치를 하면 내 스마트폰이 집에 있든 차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꺼내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디바이스리스 핸즈프리로 결제도 할 수 있고 모빌리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문이 열리고 시동도 걸 수 있고 신분증이 없이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네네. 네, 모든 그러면 것이 키오스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미 이 태블릿만 있으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전자출입 명부로 태블릿이 깔려 있지 않은 매장이 전혀 없는 곳 찾기가 더 힘들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저희가 KS넷하고요. 네, 스마트로하고 무인상점, 그다음에 정유기업으로 또 안면인식 발전된 비즈니스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호텔에서 이제 요즘 MZ 세대들 비대면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무인 편의점에서 요즘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근데 담배하고 주류가 제일 큰 매출을 차지합니다. 제가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대표 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되면 요즘에 성인 인증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술, 담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스패스 기술 적용하면 완전 우리나라에서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가 근처에 술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분들,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해가지고 주변 옆에 그 대표 사장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옆에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입구에서부터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판별을 해서 아예 미성년자는 술을 시킬 수 없게끔도 다 저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을 가지고 제가 12월 초하고 12월 말에 KS넷 스마트로 그다음에 광주시하고 인공지능 융합단하고 오프라인 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발표팀 최태훈님, 김성윤님 팀. 네,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NIB 성장 게이지 발표를 담당하게 된 최태우입니다. 예, 현재까지 기록된 곤충은 약 80만 종 정도인데요. 실제 이 중에 애완곤충으로 사육되고 있는 곤충의 개수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완곤충의 거의 대부분은 풍뎅이 종류에 한정되어서 키워지고 있고요. 또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곤충 시장에 종의 확장을 좀 목표로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한 나비라고 하는 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ICT를 접목한 스마트 생육박스 하드웨어에 곤충의 생장 단계를 학습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성장 게이지하고 그다음에 앱과 앱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로 생장 단계별을 시각화하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 관리, 유형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 사업의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제품의 하드웨어적인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온도, 습도, 그다음에 조도, 물통 센서 대표적인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면담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내가 이걸 최대한 자동화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식이고요. 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그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수업을 받은 친구들이 지금 팀을 이루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농진청 곤충 데이터하고 구글링 데이터를 플롤링해서 이미지 학습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지금 현재 RCN하고 그다음에 이 소규모 곤충을 분석하거나 애들의 활동을 다중으로 분석하기 좀 더 유리한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방식을 두 가지를 믹서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프로세스를 접근해서 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프로세스도 많은데 저희가 곤충을 대비하고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최대한 가깝다고 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육박스에서 외부에 실제 곤충이 깨어나는 시기별로 저 빨간색으로 보시면 타임별로 하드웨어에서 볼 수 있고 앱이나 앱으로서 그 시기를 알람을 표시해서 실제 저희가 인터뷰한 10개 기관의 교사나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 또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실제의 것을
정확한 그 시기에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알이 밤 10시에 했는데 애들이 볼 수 없는 문제냐, 아니면 낮 3시에 하는데 그 3시에 기다려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걸 시각화해서 혹은 알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의 차별화된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 비즈니스적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이걸 지금 데이터 수집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데이터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스마트 박스는 구독 서비스 형태로, 종속이 렌탈하듯이 구독 서비스 형태로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흥미나 관심을 이끌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나비의 종류나 알에 대해서 개인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 랜덤으로 임의적으로 보내서 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최종 결과물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또 그거에 따라서 계속 성공에 대한 패키지는 나비를 다 키운 다음에 방생하는 것을 성공으로 해서 굿즈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혹 한 번을 통해서 더 이상 생육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스마트 박스를 수거해서 다시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 비즈니스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타켓 시장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곤충 산업 시장을 전체로 치면 한 7천억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학습용 애완곤충 시장이 한 평균적으로 치면 한 400억 시장 규모. 그 중에 이제 2015년 이후에 꾸준히 요즘에 최근에 부쩍 더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도 좀 더 좁혀서 저희가 타켓한 시장, 원래는 곤충 애호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비대면 시절 2년 동안에 교육기관이나 아동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일절에 활동을 할 수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타켓 시장을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켓 시작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잡았고요. 그 이유를 설정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올해 9월 달에 교육부가 생태전환교육 의무화 법안을 이제 상정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처럼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주어지면 생태전환교육을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타켓을 어디다 둘 것이냐, 어떻게 집중 공략할 것이냐 포인트에서 이게 되게 좋겠구나. 이걸 도입교구화해서 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학급 클래스마다 하나씩 배치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도 그 학부모들, 교사, 그다음에 기관에 가서 10월 달에 한 10군데 정도 인터뷰를 해서 어떤 기능들을 원하는지, 어떻게 서비스 되기를 원하는지를 따져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일단 타켓은 전주시에 저희가 유치원, 공무원, 초등학교 이런 생태전환 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개수를 파악해서 한 반에 하나씩 놓는다고 따져보니까 13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20%를 1차 타켓 시장으로 해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보기로 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직하하고 진행하는 한카방을 진행하는 이제 프로젝트 팀 안에서 저희들이 교육받은 친구들하고 스터디 모임하면서 교육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뭔가 의미 있게 발전하기를 원해서 4명에서 만들었고요. 각자 영역별로 있는데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이제 데이터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스마트 파트 부분은 도움을 못 받는, 당연히 저희 팀원 중에 전북대학교 생물기계공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교수님한테 좀 자문을 얻어서 스마트 박스를 좀 구성하는 거. 그다음 제가 전주시에서 교육공동체 활동 지금 현재 5년째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라면 또 어떤 조건이라면 하겠는지를 좀 조사를 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시장이나 그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 전단에 얘기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과연 꼭 애완나비에 대한 생장 게이지만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예.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건 IR이란 말이에요. 예예. 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한 건데 예예. 실질적으로 애완나비 생장 게이지를 만들어서 이걸 뭐 스마트 생장 박스를 만들고 이거를 교육시장에 진입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시장 자체의 그 규모가 네네. 그게 트렌드하자고 댄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시장에 대한 전략을 예예. 약간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버틀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예예. 조금
조금 더 확장된 포트를 생각을 하게 되면 네네. 좀 더 매력적인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되게 중요한 말씀드리고 포인트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고민한 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장 진입의 일타탁계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 드린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노리는 시장은 아파트마다 하나입니다. 아파트마다 어떻게 하나 할 수 있느냐의 얘기라고 하면 현재 테레비를 거는 거실의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요즘 반려식물이나 이런 공간의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나비를 선택한 건 나비는 생육이 3개월 단위예요. 1년에 4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곤충이나 특히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계속 조사를 해서 저희 식으로는 맞춤형 프라이빗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사이즈가 다르니까 더 고가형 전략으로 1,000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도 있고 몇 천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어서 실제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심사위원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게 익숙하냐? 먼저 익숙해지거나 친숙해지는 환경이 생긴 다음에 고가형 시장으로 가야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주어진 시간을 들어간다고 보면 이게 이제 1차 단계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단계는 집의 거실 공간에 아파트 공간을 차지하는 거. 최종적인 공간은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로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트랙을 3단계나 나눠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재배 환경의 최적 작물 예측 및 정보 제공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를 발표하게 된 권대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원 지인분이 시설 농부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샤인 머스켓은 이미 너무 핫해가지고 지나갔고 또 자기는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뭘 심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좀 심은 거를 추천해 주는 게 있으면 아니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농업 커뮤니티인데요. 모두 이 규모 옥상에 7평이든 뭐 700제곱미터든 누구든 간에 이런 작물을 좀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의 기술 노하우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은 천마를 딸기처럼 공중 재배했는데 수확량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그 신입 처음 시작하는 귀농한 그 농부들이 제대로 장착할 때까지 3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심어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하우도 공유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설 농가를 위한 맞춤 작물 추천 서비스와 농업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로 공판장 거래 데이터를 활용할 생각인데요. 이 데이터로 공판장 주로 농민들이 작물을 기르면 다 가락시장 같은 공판장으로 납품을 하는데 이런 공판장에서 인기 있는 공판장에서 가장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매일마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로 인공지능 학습의 재료로 쓸 생각이고요. 또한 스마트팜 농가정보 조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우수농가 데이터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 이 데이터로 자신의 작물과 이 우수농가의 작물과 간의 그 생장 시기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일치율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양 측정 정보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토양의 성분마다 그 자랄 수 있는 작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의 밭과 비슷한 작물을 기르는 자신의 작물과 비슷한 작물을 기르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농가에 있는 그 자신의 작물과 비슷한 작물을 기르는 그 곳과 자신의 농가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은 그런 작물을 추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후 데이터와 그 토양 성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유사한 군집이 기르는 작물을 추천해 줄 생각입니다. 저희 작물은
저희 정부 아까 그 공판장 데이터를 활용한다 했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는데요. 일단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후 데이터와 그날의 공판장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특정한 기후일 때 작물이 어느 정도 팔린다 이런 거를 지금 내용을 도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에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무조건 출하를 해야 됩니다. 좀 덜 자라더라도 노지에서는 설이 내리기 전에 출하를 해야 배추의 상태가 문제 없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이러한 데이터 학습시켜가지고 그 농민이 출하할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출하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 작물을 기를 경우 이 위에와 같이 이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출하할 때 저희가 추천해주는 작물을 심으면은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마저 수집을 해가지고 또 인공지능을 재학습시키면은 저희 추천 시스템을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팜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보급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스마트팜 장비가 자사 플랫폼 안에서만 머물고 그 플랫폼이 모두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공유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데이터는 수집은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그러한 장비에 저희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가지고 그래서 장비를 연동시키고 그 장비의 데이터를 저희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스마트팜 농가를 위한 인프라가 형성 가능하고 또 직관에 의존한 농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농업으로 저희는 대한민국 농업을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스마트팜을 이용할 때 IoT 장비나 양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추천하거나 이런 판매 아니면 컨설팅을 외부 업체와 연동하여 제공할 생각이고요. 또 농사라는 게 꼭 데이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를 물론 무료로 질문 답변해주지만 노하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팀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토양이라든가 네. 이 흙의 네. 어떤 성격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최적화된 그 식물이라든가 작물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핵심이.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려고 있는 이 농가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야지만이 이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랬었을 때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기존에 굉장히 우수적으로 수확이 아주 좋은 그런 샤인메스 농작물별로 네. 거기에 맞는 토양 내지는 또는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파악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데이터는 어디서 획득을 하나요? 일단은 데이터는 이 PPT에 보다시피 농촌진흥청에서 작물별로 우수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마다 심는 날부터 출하 시기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 매일 줄기 두께, 이파리가 몇 개 달렸나, 화방수 이런 걸 다 기록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농가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고요. 또 이게 PPT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팀원이 속해 있는 학과가 전북 농업기술원이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내년부터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 그래서 거기 스마트팜 데이터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일단 데이터는 그렇게 획득을 할 것이고, 네. 거기에 맞는 그런 토양 같은 걸 추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추천을 해주긴 해도 거기다가 작물을 심었었을 때 그게 수확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면 이 솔루션을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사례별로 네. 이거에 대해서 추천한 사례에 맞는 네.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네. 이 성공 사례들을 갖다가 계속 이 마케팅에 활용이 되어져서 네. 해야지만이 이 솔루션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사용자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확장성을 가지고 네. 예, 거기까지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제시해 줄 수 있었을 때 네. 이게 좀 성공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디어 기획은 굉장히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 의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네. 이제 저희가 좀 빠진 데이터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작물에서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기상 데이터입니다. 기상 토질, 데이터. 예, 네, 토질 맞습니다. 데이터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지금 농부들은 이제 뭐 태풍이라든가 네. 냉해라든가까지 예측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과잉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예요. 왜 그러냐면 작물에 대한 포인트 타겟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실, 그러니까 단연생 원료를 사용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단연생 잎채를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완전히 구별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민들이 어떤 걸 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그걸 구체화시키려면 좀 더 명확한 어떤 논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물의 추천에 대한 부분들은 그 작물의 추천에 대한 리스트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네. 추천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네. 이 리스트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종류의 또 그 품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데이터들이 지금 총체가 되어야 네.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어플과 네. 아니면 데이터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일단은 그 기존 서비스를 찾아봤는데요. 그나마 제일 큰 게 그린랩스의 팜모닝입니다. 이 팜모닝 서비스를 직접 사용한 결과,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후 정보 그리고 서리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근데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PDF 파일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글로 써 있는 내용도 네, 이렇게 이 사진 중간 사진에 있는 뭐 어느 정도의 거래됨 이 데이터도 그냥 그 국가에서 그냥 보고 특정인이 그냥 글로 써놓은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가서 보여주는 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저희 농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된 거기서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원SC의 박준혁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인력사무소 간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런 인력사무소를 모든 연령이 손쉽게 사업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운영 지원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이제 구인 급여이체 등 귀찮은 관리는 김 실장에게 맡기고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우리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매일 수십 수백 개의 기업에서의 인력 요청에 대응하여 우수한 근로자를 찾고 작업에 배치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인력사무소의 대표들은 하루에 수백여 통의 통화에 구인, 일자리 매칭을 위해 시간을 할애합니다. 일 단위로 급여 이체를 하는데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송금 실수를 한다면 이는 손실로 직결됩니다. 운영 지원을 솔루션은 현존하고 있으나 서식 제공, 연락처 관리, 개인정보 저장 등 단순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똑똑한 직원을 뽑는 데에도 비용, 휴먼 에러 발생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력선별 노무자 DB를 구축하고 DB 내의 최적 인력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업주에게 추천된 후보자들과 일자리 매칭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일 수백 건의 귀찮은 계좌이체 업무도 DB 내의 정보와 연계하여 입금 전 결제 프로세스와 입금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서는 21년 기준 약 14,000여 개가 있으며 저희 솔루션을 통해 사업 운영 효율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내 경쟁사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간략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스마트 노무와 일보 노트는 일보 작성, 문서 서식 기능 등의 기능으로 월 6만 원대의 사용요금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후된 UI, 관리 미흡,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인력소 플랫폼으로 유명한 가다라는 회사는 사업 대상이 저희와는 다른 B2BC 기업이며 인력 수업 특성상 근로자들의 잦은 결근,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공 예정인 솔루션 중 주요 기능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인력 추천 및 일자리 자동 매칭 서비스입니다. 사업주는 근무처, 공종, 구인 인원을 입력하면 플랫폼에서 분석하여 최적의 인원을 10배수로 추천하고 선택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참여 의사를 묻는 연락이 SNS, ARS를 통해 가게 됩니다. 참석 의사를 표시한 인원이 마감되면 일자리 상세 정보가 근로자들에 전송됩니다. 사업주는 구인의 간소화로 업무 부하가 줄어들며 근로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취사 선택, 불필요한 출근 최소화, 또한 원청의 입장에선 품질이 우수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일 근무 이력 정보를 토대로 입금 정보를 시스템에서 입력하여 필요시 사내 결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입금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간편하고 빠르게 임금 지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매칭 자동화 서비스의 상세 설명을 드리면 A 인력 사무소에서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추천합니다. 추천된 근로자 중 인원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인원들에게 일자리 정보가 발송이 되어 투입 가능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이런 투입 가능 여부를 회신받게 되면 사업주는 일자리 정보만 입력하고 추천된 인원들 중 정보 대상자만 선정을 하면 일자리 매칭은 종료됩니다.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사에서 제공 중인 기능 개발 테스트를 완료하고 사업자 등록 후 사업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일자리 매칭, 송금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배포하여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첫 해 회원사 100여 곳, 차년도 200여 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매출에 도달하기 위해서 플랫폼 요금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현재 유료로 배포되고 있는 기능을 무료로 배포하고 상위 요금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송금 업무 자동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다 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사업주들은 최대 10만 원까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는 각자 현업이 있고 이 인력사무소 운영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터득한 기술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저 플로 프로세스에서 면접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회사가 인력을 채용할 때 단기 근로자도 면접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현재 인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본인들만의 DB가 있습니다. 근데 그 DB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 수많은 인원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최적의 근로자를 찾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인력사무소별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그 DB 안에서 최적의 인력을 추천하는 기능을 이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면접이라는 부분은 빠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하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뭐 폰으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한다 그러면 저희 사업 모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송금해 주신다는데 송금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금융업이 등록이 돼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사업하실 때 좀 체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조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발표하신 내용을 계속 듣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유사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송금 편의성, 송금이라는 부분을 수차례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송금이라는 부분은 인력을 요청한 업체에서 바로 그 인력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인력소에는 원청에서 인력을 요청하게 되고요. 인력소로 원청에서 이제 원금, 그러니까 작업 일대를 일괄적으로 송금을 하고 인력소에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금 임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십 명에게 이제 이체를 하다 보면 숫자를 잘못 기입해서 이제 잘못된 금액이 송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귀찮고 다소 번거로운 업무를 저희 플랫폼 안에서 해결하고자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그 송금 부분이 가장 큰 차별점인가요? 예, 타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 타사에서는 없는 기능으로 저희가 이제 자동 송금 서비스가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문제 인식과 그리고 주요 제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 현재 연구 인력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생산 인력과 영업 인력 쪽으로 인력 부분과 생산 시설 확충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요거는 고양이, 개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고양이의 경우에는 모래의 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강아지와는 다르게 모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고양이 분변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 악취도 굉장히 심하지만 고양이 분변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세라믹 모래를 적용을 하고 수세식으로 고양이 화장실을 구성을 해서 한 달에 매월 들어가는 벤토나이트 모래 구입 비용인 4만 원 정도를 렌트 비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을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 MVP로 만들었던 제품의 화면입니다. 고양이가 변을 보고 나서 나가면은 세라믹 볼에 의해서 분변이 분쇄가 돼가지고 배출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 세부적인 보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고양이 수세식 화장실은 단 한 개 제품이 있습니다. 출시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은 모델인 한 개밖에 없는 이유는 특허나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변통이 회전을 하게 되면 즉시 새로운 모래가 채워지고 하단부에서 세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양이와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의 가전제품들을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만 해서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를 해왔고 미국의 페테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카테고리는 세 번째 보시는 자동화용품, 자동급수 쓰레기 관련해서 처리하는 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3억 6천만 달러로 올해 예상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치는 거의 엇비슷하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집 안에 거주하는 환경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려동물들 시장도 함께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 화장실만 따로 놓고 보게 되면 2022년 내년 기준으로 해서 1조 5,300억 원 규모의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저희 경쟁사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골골송 작곡가라는 곳에서 만든 라비봇 2 모델이고요. 와디즈 펀딩 2시간도 안 돼서 약 1억 이상의 펀딩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제품입니다. 현재는 올해 2월부터 현대 렌탈케어와 함께 렌트 상품으로 해서 6만 7천 원 정도의 월 렌트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디자인이 가장 예쁘다는 서클 제로 제품이고요. 금액도 65만 원. 아까 보셨던 제품은 약 130만 원 가까이 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해외 제품인데 1999년도부터 출시를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92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제품을 벤치마킹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이 제품을 가장 큰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수세식 화장실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2년 전에 이제 국내에 정식 수입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집하고 사무실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잘 만든 제품이긴 한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용의 모래를 사용하고 전용의 세제를 사용하는데 각각 45,000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써보니까는 한 달 평균으로 해서 약 5만 원 정도의 소모품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묘종의 경우에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털이 자주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과 다른 타사 제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제품은 모래 자체가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인 벤토나이트, 두부모래 이런 것들을 소모적으로 쓰는 제품이나 캐치니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PLA라고 부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소모품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렌트 비용의 경우에는 저희는 약 5만 원 이하 가금액으로 해서 세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래 구입 비용 정도는 되어야지 사람들이 쉽게 구매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고양이 화장실 자체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SI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기존의 반려동물 위치 추적기 모듈로 만들었던 IoT 위치 추적기 모듈을 스마트팜 쪽에 제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내고 있는 매출에서 내년에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고양이 화장실 부분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매출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6월 전에는 반드시 시중에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사실 올해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 개선과 업데이트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 정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유치 희망 금액은 약 1억입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저희가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사용 기간은 1년 또는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배수 인정은 2.5억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0일에 창업을 해서 처음에 저 혼자 창업을 했는데 현재는 구성원이 정규직 15명, 비정규직 2분 해가지고 총 1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분이 13분입니다. 젊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디자인이 아까 최종적으로 우리 발표하신 회사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제품이 너무 흉측해서 디자인을 새로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가격은 다른 타 경쟁사와 비교하면 가격이 꽤 넘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렌탈 쪽으로 저희는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렌탈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배변을 볼 때마다 그걸 인식해서 바로 이렇게 절반이 회전돼서 세척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화장실을 하루에 엄청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세척과 그런 동작이 반복되는 건가요?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국산 제품들은 이제 반자동
화장실이고 수세식 아까 캣지니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네, 모든 제품은 자동 화장실의 경우에는 모두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제품이 작동하게 할 것인지 고양이가 출입을 하고 나서 나가면 작동할 것인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소변을 보는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통 고양이가 들어와서 일정 시간 이상을 머물렀다 나가야지만 배변을 했다고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비욘드 타임 앤 스페이스 BTS 사랑합니다. 대자연병원 진료협력 센터장 그리고 넥스 대표 김종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신성장 동력 외근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지역특화 의료기술 유치 기반 강화 사업 잘 나가다가 뜻밖의 암초를 만납니다. 바로 코비드-19. 그래프처럼 환자가 확 꺾인 거 보이시죠? 왜 외국인 환자는 수도권으로만 몰릴까?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몽골 프로젝트 원격 진료 시스템입니다. 사용 안 합니다. 왜? 불편해서. 국립병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반드시 저기로 가야 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국립병원은 몽골에서는 환자가 공짜입니다. 어차피 환자가 많은데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텔레메디슨과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국의사, 몽골의사를 연결해서 직접 환자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표 의료기술을 이 앱 안에 올리고 결제합니다. 세 번째, ICT 기술을 이용해서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원격 진료 가능하도록 해드립니다. 2020년에 전 세계 의료건강 시장이 16조 시장입니다. 2028년은 약 28조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이지만 신흥 강국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대자연병원 제가 있는 곳은 2020년만 해도 21억 수익을 올렸습니다. 몽골 환자 한 명당 쓰는 비용이 4,500만 원 정도로 인당 단가도 높습니다. 저희 제품은 한국과 몽골의 양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제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모두 해드립니다. 세 번째, 통역 코디네이터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역시 이것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제품은 다트 언어 기반의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개인정보와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RDS DB 서버와 ECS 운영 서버로 나눕니다. 소프트웨어 구성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언제나 실시간 관리 가능을 하게 돼 있고 영상이나 의료 자료가 바로 올리고 확인하고 예약 상담 가능합니다. 원격 의료라는 표현은 의료법에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사전 상담, 사후 관리입니다. 환자가 상담하고 원격 진료합니다. 오시면 수술하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협업된 몽골 의료기관들이 거기에서 협진하고 저희가 도와줍니다. 원격 진료의 알고리즘은 플러터 웹 RTC와 턴 서버를 구현합니다. 이거는 이미 테스트와 검증은 끝났습니다. 또한 추천 기능을 넷플릭스처럼 넣어가지고 관심 있게 본 의료 상품이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치료받았다면 관련 질환 의료 상품이 자동으로 추천이 될 것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을 다 요구한 유치수가 10%입니다. 저희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상급종합병이 15%, 종병이 20%, 의원이 30%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광고 수익도 있습니다. 제약회사 의료기업 광고 당연히 해야죠. 원격 협진위원회 현재는 받을 수가 없지만 현재 의료법이 내년에 개정 추진에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의원에서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원격 협진이 가능해집니다. 더군다나 치매관리센터에서 치매 관련된 질환도 원격 진료 가능해지게 내년에 법이 바뀝니다. 대자연병을 20의 수익으로 10%만 계산해도 2억 1천입니다. 저희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는 주는 것입니다. 받으러 가면 망합니다. 무조건 공짜로 줍니다. 공짜는 전 세계인이 좋아합니다. 카톡의 전략이죠.
그 두 번째 파트너십인데요. 이미 2개의 병원과 어플 사용 협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골의 회사는 설립하고 만듭니다. 몽골 의사 같이 하기로 했고요. 지금 그 딸이 저희 병원에 입사시켰습니다.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경쟁 분석을 해봤는데요. 경쟁 회사 있습니다. 몽골에 인터메드 하스피털하고 메디파스 하스피털이 있는데 이거는 원격 진료가 아니고 정확히 하면 화상통화입니다. 그리고 몽골의 업체 2개 회사가 만든 이클리닉이라는 거나 2개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EMR 솔루션에 가깝습니다. 원격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개발한 하이메드라는 데가 몽골에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 원격 진료가 유료입니다. 그리고 몽골 의료진과 협의를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유료입니다. 저희 BTS는 몽골 병원 2곳과 계약되어 있고 무료입니다. 결제 입국만 하시면 모든 서비스가 저희가 제공됩니다. 저희는 무료입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의 의사가 몽골 의사가 함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외된 지역 의료 상품이 등록됩니다. 무료로. 결제하고 의료광고 상품이 선택되면 비자 발급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외국 환자가 들어온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개발자입니다.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 관계자분 오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신봉사입니다. 즉 인공지능이나 파이서 이런 건 전에 문외한이었는데 이분들 교육을 통해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저도 일부 개발에 참여했고요. 저희 개발자는 저하고 같은 전북대학교 출신들이 있는 중에서 말레이시아 개발자, 중국의 개발자, 그리고 방글라데시하고 몽골 개발자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지금 공산의 공공 배달을 만든 배달의 명수팀 2 개발자가 저희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합니다. 넥스트 회사는 진짜로 뛰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에 그리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검증되었습니다. 맨 끝에 보시는 러시아 환자분이 이번에 원격 진료를 통해 가지고 처방을 받은 그런 환자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1억 3,500, 올해 1억 5천은 저희가 받아서 개발은 끝났습니다. 다만 내년에 또 추가 사업비는 필요합니다. 해외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는 사업자 개설 문제는. 저한테 부족할 수도 있지만 3억만 투자해 주십시오. 10% 수익만 계산해도 8억입니다. 저하고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몽골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저희가 조금씩 진입하겠습니다. 텔레메디슨과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병원에서만 일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누구보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헬스케어를 세계로 수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 심사위원진들 생소하실 수도 있겠고 뭐 아시는 쪽이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 헬스케어 분야를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헬스케어 해외로 진출하냐면 단순히 병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약과 의료기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는 ICT 기술을 접목해서 이것을 해외로 진출하는 모든 사업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작하는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사업이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의료를 해외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다시 한번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잘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에서 온 정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외국어를 싸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유니콘 기업 중에 중개 플랫폼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 우버, 배민, 야놀자 같은 플랫폼이 그런 예가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어에 한해서 수강자와 강사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서 중개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는 비용 절감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D, 신원증명을 통해서 투명한 이력과 경력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 관리라고 하면 강사의 이력뿐만 아니라 수강자들의 이력도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블록체인 기업인데 보통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보통 암호화폐를 바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사업을 소개를 하거나 할 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박심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저희들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3년간의 개발 기간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즈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정식 론칭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아니면 전자지갑, 암호화폐 간에 여러 가지 환전할 수 있는 브릿지 기술, 그리고 서버, 보안 등의 다양한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이러한 기술들은 인터넷진흥원 기관을 통해서 검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올해 저희들은 7건의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동향 조사 보고서 2건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상표도 6건의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들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예를 들어서 시사영어사라든지 파고다 학원 같은 대형 외국어 학원들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영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수천 개의 업체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이 먹는 수수료의 비율이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강사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채 10% 정도도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서 극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수강료는 대략적으로 54%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사들의 급여는 3배 정도에 해당하는 285% 이상의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기술에 대한 내용들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저희가 영어 학습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 규모가 40조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출판과 관련된 산업까지 생각을 하면 100조 원 정도가 넘는 시장이고요. 그럼 모든 외국어 시장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2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출시를 해서 사업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후년에 해당하는 23년과 24년 조약을 해서 30억의 수익을 지약을 해서 5년에 해당하는 2028년도에 대략적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를 점유를 하고 예상 수익을 1억 3천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을 경우에 10년 정도가 지나가는 2035년 이후로는 글로벌 시장을 저희들이 5%를 목표로 하고 예상 수익은 7천억 이상으로 성장하는 중견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쟁사로서는 블록체인 메신저 기반의 틱톡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시한 아이템 기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플라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본사를 두고 35개국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하고 저희 아이템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무엇보다도 가격 증량력에서 저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 대한 아주 뛰어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저희 사업은 플랫폼 아이템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플랫폼 사업은 아이디어 기술 이상으로 마케팅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5명 규모의 마케팅 독립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3명은 외국에서 현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외국에도 현지 직원이 있는데요. 스페인, 아랍, 베트남, 멕시코의 4명의 외국인 직원들도 마케터로서 같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나 캐릭터나 상표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은 특정 언어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언어에 대응한 온라인 외국어 학습이 가능하고, 페이팔 같은 기존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후회받지 않고 수강자와 강사가 서로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간편한 스케줄링을 통해서 간편하게 수업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2차례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올해 12억 정도 투자를 엔젤 투자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나로호도 1차, 2차하고 3차 때 거기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에 실패 판정이 났는데, 저희도 마지막 3차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화와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어학 튜터링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유가 뭐예요? 블록체인이 기존의 어떤 영어회화를 하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보통 보면 현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에 송금을 해야 하거든요. 그 송금에 대한 금융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디스크를 관리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적용을 하고 값싸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 영어 학습을 하는 학습자 중심으로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거를 운영자 입장에서 접근을 한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이용자 입장에서 튜터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외국의 현지 강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태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현실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경험과 능력과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거기에 대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알면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튜터링 서비스 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하고 이 블록체인 안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금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것들에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 솔루션인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모두 수고해주신 발표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중간에 USB 인식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발표팀하고 심사위원분들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점수 좀 정리되시면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이제 평가 논의를 한 15분 정도 예상됩니다. 우리 그 발표팀들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절대 멀리 가지 마시고 취합되는 대로 바로 시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한 5분 정도 지금 지체되어 있는데요. 멀리 가지 마시고 화장실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팀에 있는 발표팀들은 자리를 이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가위원분들 심사 논의를 위해서 좀 자리 이동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지금 여러 가지를 종일 진행했습니다. 이노베이션 클래스, 그 다음에 우리 팀비팅 프로젝트 발표, 최종 평가 발표, 그리고 모의 IR 피칭 캠프.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상식만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길 부탁드리고, 행사가 시작되면은 저 핸드폰은 진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행사장에 그 사전 방역 소독이 진행되었고요. 마스크 착용 여부, 열 체크, 손 소독 진행하면서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분들도 정확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였지만 안전한 행사 운영 위해서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시상식 부분 혹시 지인분들한테 링크 배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우리 팀이 또 시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유튜브로 많이 중계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그 2021년 ICT 컴플렉스 성과 교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 올해 ICT 컴플렉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역량이 향상된 호남 지역 우수 인재들과 함께 지역 AI 기업과 네트워킹하는 ICT 오픈 네트워크 파티,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주제로 한 이노베이션 클래스 강연, 그리고 개발자 소그룹 2기 팀비팅 프로젝트와 모의 IR 피칭 캠프 경연대회 등 ICT 컴플렉스 성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마지막 모의 IR 피칭 캠프 최종 결과 시상식과 그 다음에 팀비팅 프로젝트 시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나오는 대로. 지금 팀비팅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심사 결과가 나와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밖에 계신 우리 발표팀, 참가팀들이 있으면은 입장을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말씀드린 두 개의 경연대회 시상식을 통합 진행합니다. 먼저 ICT 컴플렉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주, 전남, 전주, 호남권역에서 모집된 개발자 소그룹 2기 중에서 총 오늘 25개 팀이 참가한 팀비팅 프로젝트 최종 우수팀 총 3팀을 선발 시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시상식은 모의 IR 피칭 캠프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 전남, 전주 각 지역의 모의 IR 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들이 오늘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최종 5팀을 다시 가리게 됐습니다. 혹시 밖에 있는 오늘 발표팀들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한 행사 운영 위해서 오늘 최소한의 인원만 행사장에 참석하게 되었고, 네, 인원 제한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가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 일환으로 개최하는 2021년 ICT 컴플렉스 성과 교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올해 ICT 컴플렉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역량이 향상된 호남 지역 우수 인재들과 함께 지역 AI 기업과 네트워킹하는 ICT 오픈 네트워크 파티,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주제로 한 이노베이션 클래스 강연, 개발자 소그룹 2기 팀비팅 프로젝트와 모의 IR 피칭 캠프 경연대회 등 ICT 컴플렉스 성과 교류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늘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마지막 팀비팅 프로젝트와 모의 IR 피칭 캠프 최종 결과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ICT 컴플렉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주, 전남, 전주, 호남 권역에서 모집된 개발자 소그룹 2기 중에서 총 25개 팀이 참가한 팀비팅 프로젝트 최종 우수팀 3팀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평가 개발자 소그룹 이 팀 프로젝트 성과물을 발표해서 그 결과를 가늠해보는 자리인데요. 표창장과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오늘 평가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 심사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상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참석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자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시상을 도와주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 융합본부 임종우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수상 총 3팀을 발표하겠습니다. 호명된 참가팀은 모두 단상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팀빌딩 우수 3팀. 그냥 바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명, Anyway, 과제명 동물복지 축산물 전문 브랜드를 발표해 주신 Anyway 팀. 네. 두 번째, 밀렛, 과제명 AI 타임 할인 중개 서비스를 발표해 주신 밀렛 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GUT, AI 호레스트 프레션 시스템, 프리딕션 시스템을 발표해 주신 GUT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빌딩에 대한 시상은 별도 순위는 없고요. 우수 3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대표로 표창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Anyway 팀, 위 사람은 2021년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개발자 소그룹 팀빌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탁용석 대독. 네, 기념 촬영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우수상 밀렛팀. 네, 위 사람은 2021년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개발자 소그룹 팀빌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탁용석 대독. 네, 기념 촬영은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수상 밀렛팀. 네, 위 사람은 2021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개발자 소그룹 팀빌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탁용석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팀은 상품권 50만 원씩 지급되고요. 가운데로 와주셔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중앙에서 포즈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물론 마스크를 통해서 표정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기쁜 표정들이 전혀 안 보이십니다. 좀 웃어주시면서 그래도 오늘 많은 25개 팀 중에서 3개 팀이 선발되신 거니까 네, 웃어주시면 하나, 둘, 셋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저 파이팅 포즈로 한 번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네. 네, 그럼 이것으로 팀빌딩 프로젝트 평가 시상을 마치고 시상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 모의 IR 대회 시상에도 끝까지 우리 팀들도 같이 자리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022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모의 IR 피칭 캠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모의 IR 피칭 캠프는 우리 광주 전남 전주 지역 모의 IR 지역 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우수팀들이 오늘 경합을 펼쳐서 최고의 그 최종 세 팀을 다시 가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상자에게는 광주 문화산업진흥원장상 표창장 수여와 대상 한 팀 300만 원, 그리고 최우수상 200만 원 한 팀, 우수상 세 팀 100만 원씩 총 5팀을 선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3등 세 팀을 모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등 우수상 세 팀. 저 여기서 손으로라도 한번 우리 트램볼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수상 박준혁, 김종원, 엑소 총 3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준혁님, 김종원님, 엑소님 우수상 3팀입니다. 네. 먼저 박준혁님 먼저 단상 위에 올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가운데로 표창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모의 IR 피칭 캠프 우수상. 모의 IR 피칭 캠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탁용석 대독. 네, 시상금 100만 원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옆에 대기하시면 사진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팀 더. 네, 김종원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사람은 2022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모의 IR 피칭 캠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탁용석 대독. 시상금 100만 원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엑소님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수상 엑소팀. 위 사람은 2022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에 모의 IR 피칭 캠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탁용석 대독. 네, 시상금 100만 원 판매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가운데 한번 같이 올라오셔서 중앙으로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표정에서 전혀 기쁜 표정이 안 나와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도 힘이 안 나고 있습니다. 기쁜 거 맞으시죠?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등 최우수상 발표드리겠습니다. 모의 IR 피칭 캠프 최우수상. 네, 한 팀입니다. 최우수상은. 네, 크립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바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표창장 수여하겠습니다. 최우수상 크립토.
위 사람은 2021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 모의 IR 피칭 캠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탁용석 대독. 네, 시상금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중앙에서 포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 돌아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등 대상 발표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평가 점수 결과를 보니까 참가팀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게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박빙의 평가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 팀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이제 다른 팀이 조금 더 운이 좋거나 나왔음을 우리 점수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마지막 대상입니다. 지금 아직 받지 못한 팀이 거의 지금 남아있는 팀 중에 없는 것 같은데 대상 바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고스트 패스. 네, 나와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대상 고스트 패스 팀. 이 사람은 2021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 모의 IR 피칭 캠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탁용석 대독. 시상금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중앙에서 포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쁘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저 시상 도와주신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그래도 마지막인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수상소감 다 듣지 못했는데 그래도 대상 수상소감 한번 마이크 한번 주세요. 마이크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상자님 소감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못 켜고 계십니다. 네, 제가 사실은 11월 달에 ICT 공모전, 전국 공모전에서 전국 2등을 했는데요. 대상을 못 타서 되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되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창업을 하면서 되게 너무 많이 어려웠고, 사실은 이번에 투자 유치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6월에 앵커 투자가 확정이 됐었는데 저희 액트너랩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꼬여지게 되면서 조금 후속 투자가 좀 이루어지게 돼서 고스트패스가 자금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또 다행스럽게 저희가 극복을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개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하고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협업을 현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저희 고스트패스가 정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런 가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죠. 자리가 아니라 이제 단체로 한번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래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심사위원님들도 진심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단체 한번 사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